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더십 강사 김주현입니다. 요새 뭐 강의가 많죠. 예, 많아가지고 오늘 월요일인데 어제 그제 토요일을 모두 다 강의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 여러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일정이 막 계속 매일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갈등 관리 쪽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한 김에 간략하게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타이틀은 뭐 보시다시피 리더십 교육으로 갈등 관리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내용인데 사실 이제 갈등 관리는 이제 조직 행동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 협상이나 뭐 협동이나 뭐 이런 내용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일단은 갈등이 그럼 뭐냐 정의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다양합니다. 이것도 아직 그 뭐 완전히 합의되는 뭐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리더 입장에서 이제 조직에서 뭐 보면은 자신의 지위를 뭐 유지하고 싶잖아요. 내가 뭐 속된 말로 안 잘리고 잘 버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그리고 또 기왕이면 뭐 임원도 한번 달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나은 어떤 그런 보상, 더 뭐 포지션상 올라가고 싶다. 뭐 직급이 더 올라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신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목표를 잘 달성을 해야 되겠죠. 뭐 잘 달성하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넘어서는 뭔가 이런 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자신의 어떤 안위의 어떤 위협을 받는다든지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방해를 받는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제 갈등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보통은 이렇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 주로는 폭력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뭐 본능적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막 서로 갈등이 막 첨예하게 막 점점 커지고 막 이러면은 막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폭력 같은 경우에는 비용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협상이나 뭐 타협 같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 이제 갈등이 왜 벌어질까를 좀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리더 본인일 수도 있고 또 리더의 리더가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위 구성원일 수도 있는데 일단 성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권위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갈등이 쉽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양육이 되면서 이렇게 자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든지 아니면 뭐 폭력적인 어떤 영화,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들에 뭐 게임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좀 자주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더 공격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좀 좌절이 됐을 때 공격적으로 되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특성이고요. 이건 뭐 상사든 뭐 본인이든 또 본인의 구성원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게 우리가 이 직장을 다니는 예를 들면 조직인이기 때문에 뭐 직장뿐만 아니라 또 사업을 하면서 다 마찬가지인데 조직인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직에서는 이제 계급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계급이 있는 경우, 뭐 팀장, 뭐 차장, 부장, 뭐 예를 들면 대리과장, 사원, 뭐 등등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항상 이제 상사가 이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상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뭐 상사 막 이렇게 짜증 나고 뭐 꼴을 비기 싫고 막 불만도 많고 이런데 표현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괜히 표현했다가 이제 뭔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꾹꾹 참죠. 말 못하고 막 있다가 불만이 있어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빡 폭발해가지고 에이씨 뭐 그만 다니겠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 또 뭐 상사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관리하는 그 스타일 자체가 뭐 완전 독재자예요. 이를테면 그러면은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또 주류와 비주류 또 나눠가지고 막 경쟁하고 막 알력 다툼 생기고 이럽니다. 뭐 이것도 있고 또 요새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 저도 막 이제 저는 이제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하니까 주로 이제 팀장님들하고 많이 뵙거든요. 보면은 이 신분 불일치라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요즘에 팀장님보다 나이가 많은 팀원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다가 원래 팀장님이셨는데 직책자였던 거죠. 보직자. 그랬는데 이제 뭐 면팀장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후배가 팀장이고 팀원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도 갈등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뭐 예를 들면 이 연구 결과인데, 뭐 업무의 뭐 특성상 예를 들면 뭐 상급자보다 하급자가 더 큰 책상을 사용하거나 뭐 더 좋은 뭐 공간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사무실에 일한다든지 이럴 때 갈등이 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계급 차이에서 나오는 특성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목표 자체가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서로 다른 목표, 또는 뭐 집단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다 마찬가지고, 또 이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또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건데, 목표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현장에서 이제 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이 항상 요구를 하는 게 더 저렴하게 더 빨리 납기 맞춰서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못한다. 기본적으로 품질이 나오려면 뭐 이 정도 일정 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충된단 말이죠. 예, 이런 경우 뭐 당연히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완성을 시키려면 어떻습니까? 다양한 과업들이 이제 수행이 돼야지만 이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업이 뭐 혼자 하거나 한 조직이 뭐 단독으로 하는 이런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죠. 서로 간에 막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바로 상호 의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호 의존성, 이런 서로 간의 상호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원의 부족, 자원의 부족, 또는 이제 보상의 부족, 뭐 또는 시스템이 약해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뭐 목표 달성하려고 하면 당연히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에는 필연적으로 자원이 필요합니다. 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자원을 이제 가지고 서로 가져가겠다라는 그 다툼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 보상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누구나에게 다 보상이 또 똑같이 간다고 하면은 일할 의욕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했다는 사람한테 보상이 더 많이 가고, 뭐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하면 보상이 좀 덜 가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공정하다 느낀 사람은 웬만해서 나타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도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또 그리고 제도나 규정 자체가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뭐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이 상황은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도나 규정이 약할 때, 이럴 때도 서로 간에 자신한테 유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당연히 갈등이 유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의 그 원인들이 있는데, 이 갈등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우리가 리더 입장에서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일단 과거에는 갈등은 일단 발생하면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일단 아주 뭐 지배적인 어떤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뭐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어요. 이런 주장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데, 일단은 악영향 쪽에 좀 더 그래도 아직은 무게중심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리더 입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갈등 수준을 봐야 되고, 또 다른 하나가 갈등의 유형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갈등의 수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진 거는, 갈등 수준이 너무 낮아도 안 좋고 너무 높아도 안 좋다. 적당해야 된다. 물론 이게 뭐 수치적으로 얼마큼이 적당한 건데 이렇게는 뭐 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제 되게 개념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매기 이론인데, 매기 이론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미꾸라지 양식장이 있어요. 여기에 막 미꾸라지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메기 몇 마리를 풀면 어떻게 되느냐? 미꾸라지들이 막 살려고 막 헤엄쳐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도망갑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활동량이 많아지고 먹이도 잘 먹으면서 이 메기를 피했던 이 미꾸라지들이 튼튼해졌다. 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갈등 수준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긴다 했는데, 뭐 공공기관 예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민간 기업에 비해서 공공기관은 뭐 매기가 너무 없다, 갈등이 너무 없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냥 다 늘어져가지고 뭐 이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제가 공공기관의 강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뭐 공공기관 계시는 여러 계층에 계신 뭐 리더급 특히 많이 하는데, 뭐 말씀 들어보면 갈등 장난 아닙니다.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민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과 뭐 민원 부서가 있죠. 이렇게 딱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누군가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근데 문제는 이 민원이 여러 부서가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듣기로는. 그래서 이렇게 겹쳐요. 그러면 야, 이걸 누가 주로 담당을 하느냐, 뭐 주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주관을 할 거냐. 여기에서 이제 서로 이제 안 하겠다. 왜냐면은 이건
일한다고 한들 뭐 월급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주관부서를 결정하지 못해서 예, 막 서로 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예,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또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이제 너무 갈등 수준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조직 내부에 굉장히 많은 예,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집단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요. 조직력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를 이제 찾게 되냐면은 뭔가 독재적인 예, 그런 리더가 이제 출연을 한다는 겁니다. 또 막 아주 과업주도, 아주 이제 뭐 관계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 중심으로 가는. 예, 왜냐면은 이제 이 조직이 약해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끌고 가는 이런 게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성원들의 조직 몰입이나 뭐 직무 만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다가 이런 리더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획일성을 좀 강조를 한 데다가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예, 적용하는 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구성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되게 불안함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살아야 되니까 서로를 막 감시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약간 이제 우리가 흔히 사내 정치가 아주 극심해진 예, 그러한 이제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어떤 예, 강 수준, 이 갈등의 수준, 요게 이제 좀 적절한 게 좋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가 갈등의 유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갈등의 유형에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게 뭐냐? 이제 첫 번째가 일단 무조건 좋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관계 갈등이에요. 대인 간의 어떤 마찰. 예, 적대감 뭐 이런 것들 갖는 이런 건데, 이제 리더 입장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도 서로 간에 리더와 구성원 또는 구성원들 간에 등등 이렇게 관계 갈등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하면 빠르게 조치를 해서 예, 제거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 관계 갈등 같은 경우에는 막 심리적 탈진이 가장 심한 예, 그러한 이제 갈등이기도 하고, 또 타인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기 때문에 예,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과정 갈등이 있어요. 과정 갈등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어떤 위임을 만약에 해요. 어떤 업무를 하자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아우 뭐 싫어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민원에 대한 이런 상황도 다 과정 갈등에서 위임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런 일이고, 또 역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역할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그 일을 맡았을 때 소외감을 느끼는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누가 맡을 거야 했을 때 이렇게 피하는 게 이제 위임이고, 이제 역할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외감 느끼는 건데, 예를 들면 팀원이었다가 팀장이 되면은 기존에 이제 원래 팀원일 때 친했던 후배가 내가 팀장이 되고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관계가 막 소원해지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서먹해지는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 과정 갈등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빠르게 관계 갈등으로 좀 전환되는 이런 좀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좋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 갈등도 어떤 뭐 절차라든지 뭐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점에 있어서 뭐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잘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업 갈등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바로 그 갈등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연구된 결과가 있는데, 이 보면 이제 중간 수준의 과업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의 어떤 창의성을 증가시켜주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난 반면에, 이 과업 갈등의 수준이 되게 높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집단의 성과를 좀 오히려 낮춘다, 감소시킨다라는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의 성격 같은 경우가 이 과업 갈등이 이제 집단 성과에 이제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였는데, 구성원들의 성격 중에 이제 어떤 거냐면 바로 개방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 이런 것들을 이 두 가지 특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 과업 갈등이 집단 성과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결과가 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최고 경영진의 과업 갈등 같은 경우에는 성과에 긍정적이래요. 그런데 하위 계층도 있잖아요. 예, 여기 사람들의 과업 갈등 경우에는 그 성과 자체에 좀 부정적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달리 말하면 이 갈등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야 이 과업 갈등이 성과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갈등 발생 원인을 리더십 교육을 이렇게 좀 해서 뭔가 줄이거나 제거할 수는 없겠냐,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긍정적 갈등만을 좀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리더이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이제 갈등 관리 내용을 좀 이제 배운다고 하면은, 뭐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제 관계 갈등 그리고 과정 갈등을 좀 제거하는 방법, 이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일단 과정 자체를 보면은 총 5단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잠재적 대립과 상충, 그리고 두 번째가
인지와 개인화, 그리고 세 번째가 갈등 처리 의도, 네 번째 단계가 이제 행동,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결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 그 방금 말씀드렸던 잠재적 대립과 충돌이에요. 충동 상충이에요. 근데 이때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저게 나타나느냐, 대립과 이 상충이 나타나느냐, 잠재적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수면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의사소통, 구조, 개인 특성 이 세 가지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제 의사소통 뭐 흔히 우리가 의사소통 하다 보면 오류, 왜곡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리더와 구성원 간에, 또 리더와 리더 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과 조직 간이죠. 집단과 집단 간. 그리고 또 구성원들 간에, 이런 경우에 뭔가 이런 의사소통에서 오류나 왜곡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뭐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에 있어서도 보면은 리더 입장에서 구성원들이 업무의 어떤 그 배분, 평가, 보상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공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조에 있어서는. 자, 그리고 또 부서 내에 구성원들 간에는 이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왜냐하면 이 구성원이 한 일이 이 구성원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이 구성원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인데, 이럴 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일을 빨리 끝내서 줘야 되는데, 또는 일을 정확히 해서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나 피해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이거예요. 이래서 상호 의존성을 어떻게 핸들링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리더 입장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개인 특성인데, 리더의 구성원들의 어떤 성격, 감정 관리 측면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구성원의 성격, 뭐 욕구, 가치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막 MBTI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경질적인 또는 공격적인 구성원의 행동 이것들에 대해서는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관계 갈등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리더로서 이것들을 대응할 것인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과업 갈등 자체가 이제 또 효과적이라고 아까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들이 일단 중요한 거는 자신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야지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요즘 많이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 사이컬러지 이제 세이프티 요건데, 예전에 이제 구글에서 연구된 사례가 막 이렇게 막 유명해지면서 저도 뭐 강의하면서 종종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심리적 안정감 사실은 이제 조직 행동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된 주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리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성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끔 해야 되느냐 이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이것만 해도 내용이 너무나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게 갈등의 수준을 이제 낮추는 방법 이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제 그 3단계 같은 경우에 갈등 처리 의도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총 5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갈등에 대해서 경쟁, 협력, 회피, 수능, 타협 이 5가지를 보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집단 성과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는 협력과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타인 또는 다른 조직의 협조성이 높은 게 집단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원들을 협조적으로 이렇게 만들 것인가, 협조성을 높일 것인가, 이러한 방법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비생산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제로 의견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구성원들 또 리더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당연한 얘기인데 공개적이고 솔직한 소통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상대에게 좀 이해를 시켜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중요한 것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잘 이해를 해서 서로 윈윈 솔루션, 윈윈 솔루션을 잘 만들어내는 것, 찾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리더가 이 쌍방을 포함하는 이 갈등을 일으킨 쌍방이 있잖아요. 이들이 같이 이렇게 아울러지는 그거는 이제 포함되는 조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들의 관심사, 이 조직에 관심사는 거죠. 이 두 사람을 포괄하는 더 큰 이 조직의 관심사, 목표 이런 것들을 이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리더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보면은 뭐 일본에서 조선에 침략하고 뭐 이런 것들, 내부 결속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갖다가 어떻게 자신의 조직에다가
적용해 볼 것인가 이런 이제 구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이제 공개적이고 솔직한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밌는 연구 결과 중에 이제 하나가 반대 의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좀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반대할 때는 그 표현 방법을 매우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반대 의견, 상대방의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방법에 있어서. 예, 그리고 또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계속 강요를 하면은 상대방의 반대 의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경청과 같은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 구성원들, 뭐 리더 말할 것도 없고, 예, 이런 것들도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뭐 소통 측면에 아닌 것 중에 또 리더가 좀 고민해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또 아까 왜 규정이나 제도 같은 거 불명확한 경우에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라운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 이런 거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업무를 로테이션 하는 거. 구성원들과 교류하는 거. 예를 들면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서로 업무 때문에 막 서로 갈등이 막 엄청 커져요. 그럼 바꿔서 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만약 가능하다면. 예, 이를테면. 조직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 업무를 구성원 교류하면서 이해도를 높이고 막 이런 노력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등 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도 어떻게 그럼 높여야 되느냐. 근데 사실 자연적으로는 갈등은 일단 높아지는 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너무 없어요. 이거를 이제 높이고 싶다. 이럴 때 거의 교육으로 다룰 필요가 없을 듯 하긴 합니다만은 뭐 굳이 다룬다고 하면 리더 입장에서 그 악마의 지원자 있잖아요. 예, 옹호자, 악마의 옹호자 또는 뭐 반대 제안법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서 예를 들면 아이데이션을 한다든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럴 때 반대 의견을 좀 의도적으로 내는 그런 회의 방법을 뭐 써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봐도 좋겠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번에 이제 좀 갈등 관리 강의를 뭐 그전에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좀 논문도 좀 살펴보고 책도 좀 살펴보고 그랬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보면 좋겠다. 근데 이것저것 이런 것들이 이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꽤 길어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좀 취사 선택 해볼 필요가 있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는 것들 외에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갈등 관리, 리더들에 대한 어떤 갈등 관리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치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